미국 프로라이프 운동과 운동의 역사와 한국 프로라이프 남성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미국의 전통적 가치로서의 가정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에 보시면 제가 PPT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우선 한국의 프로라이프 운동의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2019년 납득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한 전면에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현재 상태, 그리고 2021년 현재 입법 시한을 넘겨서 납득제 공백 상태가 되어져 있는 현재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더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렇기 위해서 프로라이프 운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선례가 있는 미국의 경우를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본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바로 프로라이프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좀 보게 되어지면 크게 4개의 역사적 방향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는 남녀의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것이고, 또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과 또한 나가는 프로라이프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요. 미국 프로라이프 운동의 현재에 대한 부분 함께 얘기하고, 남성 프로라이프 운동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짧게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녀 역할의 변화와 낙태의 상관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얘기할 때에, 미국의 전통적 가치로서의 가정의 변화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또 연구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모든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좀 전에 우리 이상한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생명운동에 동참해야 함을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헌법과 또 미국의 건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통적 가치 안에서 생명과 가정이 굉장히 중요시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전통적 가치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여성도 경제에 대한 활동을, 그리고 남성도 양육에 대한 돌봄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건국 이후에, 그리고 산업화라고 할 수 있는 1780년에서 1830년 이전까지의 미국의 가정들은 이러한 모습 안에서 가정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미 진행되어져 있고, 그 안에 문만 바꿔 열면 사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고 공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경제와 또한 양육의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데 이것이 이제 생활과 일의 통합에 있어서 여성도 경제를, 남성도 양육을 돌보는 상황에서 산업화 이후가 되었을 때 남성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생업을 바깥에서 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만의 사적인 공간의 고립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형편과도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또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러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남성들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양육에 대해서 함께 짊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로 자신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가사의 일과 양육의 일들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 구조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공동선을 위한 자기 희생과 억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도덕적으로 둔감해지고 경쟁심이 심화되어지고 공격성을 가지는 것이 남성의 인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네,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들 역시도 사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요즘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예전에는 남성들만 가정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남녀가 함께 일을 하는 이런 사회의 변화와 같이 미국도 이런 상황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60년대에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사회 진출로 인한 여러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에 페미니즘 운동으로 확산이 되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낙태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 암묵적인 동의가 되고, 또한 국가가 보육을 지원해야 될 것에 대한 요구가 페미니즘 쪽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프로초이스 쪽에서의 이런 발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니까 사회적 분위기와 남성의 암묵적인 동의가 이것을 뒤에서 뒷받침해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면,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에 모든 낙태에 대한 여론과 또 낙태율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1970년대에 있어서, 하지만 프로라이프 운동에 있어서는 아직 무엇인가 접촉점을 찾기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73년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에 가치에 있어서 접촉점을 찾아가는 시기가 그때부터 진행되어졌고, 이전까지는 카톨릭 위주의 이런 프로라이프 운동이었다면, 이 이후에 남침례교와 같은, 그리고 정당에서도 생명의 존엄성과 같은 것들을 결부시키는 일들을 그 다음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활기를 띄워진 건 1980년대인데요. 1980년대 공화당과 레이건 대통령이 생명 가치에 대한 존중을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발언과 또한 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수정을 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낙태 결의안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서도 낙태 외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주택이나 입양리 지원들을 요청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결의안을 발표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적극적인 반대 운동도 함께 저변에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입법에 대한 로비 활동까지도 참여하게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남성의, 그리고 중년 남성 백인들의 위주로 진행되어졌었던 이런 프로라이프 운동이 1990년도가 되어서부터는 전환이 되어지는데요. 이전까지는 몇몇 특별한 그런 백인 남성 주류가 이것을 진행했다면, 1990년도부터는 젊은 세대의 참여가 증가하고 여성 리더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라이프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은 1990년대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의 프로라이프 운동의 현재의 모습은 2020년 1월 25일에 있었던 내셔널 프로라이프 서밋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24일과 25일간에 걸쳐서 있었던 이 행진에 22만 명의 정도가 워싱턴 DC에 모여서 생명 행진을 했었고, 25일에는 3,000명 정도의 젊은 프로라이프 운동가들이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여성 의료보건 윤리, 그리고 여성 권리, 정책과 선거 전략, 문화운동, 토론기술, 정보 공유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서로 전략을 짜고 전략을 공유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 현재의 미국 프로라이프 운동의 모습은 소셜 네트워크와 1인 미디어의 파급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튜브에서 라이브 액션이라고 하는 채널에서는 조회수가 4,200만 건이나 되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작년 12월에 개봉을 했던 언프렌드와 같은 영화에서는 다양한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또한 법안에 대한 준비를 일어나도록 만드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 남성 프로라이프 운동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되어지면은, 미국의 남성 프로라이프 운동에 있어서의 활동의 비중에 있어서 여성과 굉장히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 위주, 그리고 여성이 앞장을 서야 된다면, 미국에서는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이것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보의 축적과 활동 노하우에 있어서 질적인 우수성을 또한 경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초이스 측에서의 남성에 대해서 남성은 제3자니까 빠지라는 이런 논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논리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대응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한 여러분 이 글에서 또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프로라이프, 남성 프로라이프 운동 가운데 한 단체가 유독 좀 특정 지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프로라이프 맨이라는 그런 단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창립 동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인터넷에 프로라이프 맨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설립자가 이 도메인을 구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도메인을 구입하는 가격이 밥 한 끼 가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이제 어떤 동기부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도메인을 사고 그것으로 이제 이걸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적이죠. 투박하고 직선적이고 바로 딱 실행하려는 그런 어떤 남성적인 모습이 잘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주는 단체로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남성들에게 여성들같이 섬세함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좀 더 직선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지금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한국 남성 프로라이프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 프로라이프 운동에서 남성의 위치는, 남성은 낙태의 간접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공적 영역의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여성과 동등한 책임을 지는 책임의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에 대해서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프로초이스 측에서 제3자의 취급하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보호와 필요 제공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요구가 되어집니다. 전통적 가정 속에서 남성의 역할의 회복이 필요한데요. 이 회복이 무엇이냐면 자기 억제와 자기 희생적인 남성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신학적인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성의 섬세한 활동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창의적 영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주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과 생명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남성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남성들의 성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인식의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또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인식 수준의 향상이 프로라이프 운동의 참여로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은 여성과 태아의 보호가 남성의 이익 박탈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성이 모성애가 있는 것과 같이 남성이 부성애가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본분을 찾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남성은 임신과 출산과 양육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직간접적인 엄연한 당사자임에 대해서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성 책임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 책임법의 부제는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의 회피를 조장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하고, 남성은 이제 도피로를 차단하는 것을 우리가 급선무로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여성에게 외치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남성이 직접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것은 남성 스스로가 남성에게 자기 억제와 자기 희생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는 말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미국 프로라이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자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장기적인 과제는 남성 프로라이프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고, 또한 단기적인 과제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남성 책임법이 함께 들어가야 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 프로라이프 저변에 대해서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서로
서로가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관계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